안녕하십니까, 구담국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기사 기출문제풀이 짤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 문제는 총 5과목, 필기에서 5과목을 본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선체의장 구조역학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선체의장, 선박의장 부분에 대한 문제만 풀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개선 계류 장치에 대한 문제만 발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개선 계류 장치 관련된 문제들만 오늘은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개선 및 계류 장치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개선 및 계류 장치, 개선 장치하고 계류 장치가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은 개선은 앵커링이라고 되어 있죠. 계류는 무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닷 알죠? 닷 어떻게 생겼어요? 닷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쵸? 아주 어, 배의 상징적인 구조물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걸 물속으로 빠뜨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닻을 바닥에 이렇게 놓음으로 해서 이 선박을 어딘가에 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선박을 해저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서 선박이 어디론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게 하려는 장치가 개선 장치고요. 사실 목적은 거의 비슷한데 계류 장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선박이 이렇게 도크의 안벽, 도크라고 하죠. 여기에 이렇게 고정시킬 때, 선박을 고정시킬 때, 그럴 때 설치하는 이런 장비들을 계류 장치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배워야 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 동영상에서는 전혀 뭐 상세하게 다 배우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개념들은 그때그때 살짝살짝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7번 페어리더의 사용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번호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기출문제에서 발췌해 오느라고 기출문제에 있는 번호가 그냥 딸려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리더라고 하는 구조물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페어리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무어링 줄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선체 안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선체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무어링 라인을 통과시키는 그런 구조물이고요. 이 페어리더의 사용 목적은 자 보십시오. 로프를 고정한다. 선체 및 로프를 보호하며 조작의 원활성을 부여한다. 와이어 로프를 감아서 경납한다. 로프를 연결한다. 자, 어떻게 딱 보기에도 뭐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로프를 고정하는 기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를 감아서 경납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로프를 연결시키는 기능도 없습니다. 이 페어리더의 유일한 목적은 이 로프가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시면 여기 롤러가 있죠. 이 롤러가 이렇게 네 군데 롤러가 다 있는데 물론 네 군데 다 있지 않는 페어리더도 있습니다. 아무튼 롤러가 이렇게 장착이 돼서 이 사이로 개선줄이 원활히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입니다. 자, 스톡리스 앵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앵커는 뭡니까? 앵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닫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요것도 앵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앵커입니다. 그런데 두 앵커 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보시면 자, 이 앵커는 요게 이제 앵커 본체인데 이 부분이 앵커 본체인데 여기에 이렇게 어떤 구조물이 앵커가 생겨져 있는 이 평면하고 직각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것을 스톡이라고 합니다. 스톡. 요거는 스톡이 없죠. 그렇죠. 그냥 앵커만 단순하게 있는 것이고 이거는 스톡이 있는 그런 앵커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톡 앵커라고 하고요. 요것은 스톡이 없으니까 스톡리스 앵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스톡리스 앵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취급과 경납이 간단하다. 그렇죠. 얘는 보세요. 좀 기기묘묘하게 생겼죠. 요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과 경납이 스톡이 없는 앵커가 더 간단합니다. 이거 맞고요. 다음 앵커 베드의 설비가 필요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앵커 베드라는 것은 취급과 경납을 위해서 요 이 스톡 앵커를 놓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설비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암을 좌우 어느 쪽으로도 회전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스톡리스 앵커인데 요거는 앵커가 딱 이 앵커암 요 부분이 암입니다. 여기 암이라고 써 있죠. 요 앵커암 부분이 딱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요곳은 앵커암이 이 이걸 쉔크라고 하는데요. 이 쉔크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서 바라보면 앵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앵커 암이고요.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다 장점이고 여기 있는 다 파지력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톡 앵커가 파지력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스톡리스 앵커의 장점이 아닌 것은 파지력이 크다.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또 보시죠. 의장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의장수란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자, 좀 전에 개선하고 계류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개선과 계류를 하기 위한 장치들을 당연히 개선 계류 장치라고 합니다. 이 개선 계류 장치는 크기가 다양하고 스펙이 다양하기 때문에 배에 따라서 선박에 따라서 어떤 개선 계류 장치를 선택을 할 것인지 사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것이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시면 선박이 지어지면 의장수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의장수를 계산하는 것은 이 선박의 사이즈라든지 배수량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의장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선박이 지어지면 의장수 2를 계산할 수 있고 그 의장수에 따라서 보면 여기 의장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의장수 계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있다. 그러면 테이블의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테이블의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개선 계류 장치의 스펙을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테이블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요것뿐이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실제 의장수 테이블이라고 해서 의장수를 계산을 하면 앵커라든지 앵커 체인, 예인삭이라든지 계류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걸 의장수 표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의장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죠. 앵커의 개수는 이 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음 앵커의 길이, 앵커의 중량 보세요. 앵커의 중량은 선수 앵커의 질량. 자, 결정이 되죠. 앵커 체인의 치수 보시면 앵커 체인의 지름하고 길이, 앵커 체인의 치수가 결정이 되죠. 앵커의 길이는 여기에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닷과 체인을 합한 무게가 40톤이다. 이것을 9m/미닛입니다. 9m/미닛의 속도로 감아 올리려면 소요 동력은 자 여기 지금 9m/s 초라고 돼 있죠. 1초에 9m씩 감아 올리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너무 빠르고요. 예, 1분에 9m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요 동력은 자 소요 동력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와 앵커 체인을 감아 올리는 데 필요한 소요 동력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4,500분의 이게 뭡니까? 이게 끌어올려야 되는 구성품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킬로그램 단위예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여긴 속도죠. 끌어올리는 속도고 이건 미터/미닛입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40톤이니까 4,000kg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9m/미닛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4,5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답은 얼마가 나오느냐? 80마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다 80마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선박의 계류 장치 중 스탠드롤러의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계류 장치, 많은 계류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탠드롤러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보시면 조금 보자마자 딱 이해가 가죠. 롤러가 옆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 이쪽에 이렇게 계류용 선이 이렇게 감겨 있고요. 실타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감겨 있고 얘는 이쪽으로 풀려야 되는데 구멍, 아까 페어리드라고 했죠. 뭐 그런 그 계류선이 나가는 구멍이 이쪽에 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해서 요걸 한 바퀴 이렇게 딱 감아서 이쪽으로 나가도록, 그쵸?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와이어 로프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스탠드 롤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높이 조정 아니고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로프의 회전을 방지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 전환이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개선 로프를 본선에 묶어두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장품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선 로프를 묶을 때 사용하는 의장품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팔자 형태로 로프를 이렇게 묶는데요. 여러분들 뭐 선박이 많이 정박되어 있는 곳 가면 선박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크에도, 아니 데크에도 데크가 아니죠. 그 항구 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볼라드입니다. 볼라드 아시겠죠? 요거 이름은 볼라드예요. 그래서 답은 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 말고 기둥이 하나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비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개선 계류 장치에 개선 계류 장치에만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선박의 항해 용구로만 짝지워져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윈치라는 게 보이죠? 이 윈치는 뭐냐면 아까 계류선 있잖아요. 계류선, 계류하는 데 쓰는 요 선, 라인, 그것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그런 장치. 뭐 도르래인데 동력을 가진 도르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감아둘 수도 있고요. 그걸 윈치라고 합니다. 여기 앵커 있죠? 앵커는 뭡니까? 개선 계류 장치죠. 닷입니다. 닷. 로프도 개선 계류 장치에 해당되는 거고, 양화기는 앵커하고 앵커 체인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걸 양화기라고 합니다. 윈치하고 그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닷과 닷 체인을 끌어올릴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볼라드라는 게 있죠. 이 볼라드는 무엇이었어요? 예, 볼라드는 계류용 와이어 로프를 묶어두는 장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선박의 항해 용구가 아니고 개선 계류 장치죠. 그래서 답은 가가 됩니다. 다음 중 선박의 개선 장치와 관계없는 것은, 딱 봐도 핸드레일. 핸드레일이 뭐죠? 핸드레일은 뭐 계단 옆에도 있고, 그다음 높은 곳에 있고, 높은 곳에도 있고, 그쵸? 그런 어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레일이잖아요. 이거는 개선 계류 장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페어리드는 계류선이 지나가는 장비라고 했죠. 그다음 윈치는 뭐라고 했어요? 무어링 윈치는 계류선을 감아둘 수 있는, 감아 올리는 그런 장치라고 했고요. 캡스턴은 그 앵커나 앵커 체인을 감아 올리는 그런 장비를 캡스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중 선박 개선 로프의 자동 장력 조정 장치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개선 로프를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선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개선용 혹은 계류용 이렇게 와이어로프가 있을 때
요 와이어 로프를 사람이 당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계를 둬서 윈치 같은 것을 둬서 자동으로 당겨주면서 이 당기는 힘을 일정하게 조정해주는 장치를 자동 장력 조정 장치라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을 보시면 조수 간만에 따른 변화를 대응한다. 화물 하역에 따른 홀수 변화에 대응한다. 로프 장력을 일정한 범위로 유지한다. 자, 맞죠? 왜냐하면 장력을 조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력을 조절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힘을 조절한다는 이야기예요. 같게 맞춰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힘이 많이 걸린다. 많은 힘이 걸린다. 그래서 많이 뒤쪽으로 좀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 이 와이어 로프를 살살살살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 와이어 로프가 너무 느슨하다. 그럼 살살살살 감아주기도 하면서 이 선박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좀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자동 장력 조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조수 간만이나 화물 하역에 따른 홀수 변화에 대응하죠. 이 선박의 높낮이가 약간씩 바뀔 때 그래도 이 선박을 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 로프의 장력을 일정한 범위로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이 말에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개선 로프의 길이를 일률적으로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선 로프의 이 길이를 딱 고정해 놓으면 장력이 절대 조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선박의 계류 장치 중 스탠드 롤러의 기능은 스탠드 롤러 어떻게 생긴 거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생겨서 데크 위에 고정이 돼서 여기로 이런 식으로 와이어 로프가 지나가서 로프의 방향을 전환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보시면 이런 것들 배 위에 장착되어 있는 스탠드 롤러들입니다. 이곳의 기능은 로프의 방향 전환.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강선의 의장수 계산식이 다음과 같을 때 요 세모 모양이 의미하는 것은 자, 이게 의장수 계산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3분의 2승 요것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기 뭡니까? 2.28이 아니고요. 이거 틀렸고요. 2 곱하기 BH입니다. 2 곱하기 BH예요. 여기 B를 8로 표현했는데 아닙니다. 2 곱하기 BH 오타 같아요. 더하기 0.1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선박의 폭이고요. 여기 있는 H는 선박의 선박을 정면에서 봤을 때 수면 위의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있는 A는 선박을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을 맞는 그런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세모가 의미하는 것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배수량을 의미하는데 그 배수량 중에서도 하기 만재의 배수량을 이야기합니다. 하기라는 것은 뭡니까? 여름에 측정한이라는 말이고요. 만재는 뭐예요? 배를 가득 실었을 때 그때의 배수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 그때의 배수량인데 여름에 측정한 것.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와 앵커 체인 3년을 합한 무게가 500kg이고 정격 속도가 9m/분인 경우 양묘기의 소요 마력은 몇 마력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단 앵커와 앵커 체인은 양현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앵커 체인은 양현, 현이 뭡니까? 선박의 옆을 의미하는 건데 우현과 좌현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 개죠. 그래서 앵커와 앵커 체인을 합한 무게의 2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 100, 1000kg이 되겠죠, 지금. 그렇죠. 그 다음 이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9m/min 되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랬을 때 소요 마력은 10, 100, 1000 곱하기 9 나누기 4500 해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2가 나옵니다.
주로 닻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로서 계류 로프나 체인 케이블도 감아 올릴 수 있도록 선수와 선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닻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죠. 예. 보시면 개선 계류 장치에서 무엇인가를 감아서 끌어올리는 장치는 양묘기가 있고 윈치가 있습니다. 예. 양묘기 윈들라스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것이 바로 닷과 체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윈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어링 로프가 감겨있는, 그래서 이걸 감아 올릴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윈치라고 합니다.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체인 속도 20m/min으로 2.5톤의 앵커를 권량하는 양묘기의 유효 마력은 각 몇 마력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식 사용하면 됩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여기 W는 얼마입니까? 2.5톤이죠. 그런데 얘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2500kg 곱하기 20m/min을 4500으로 나누면 약 11.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앵커 체인의 1년의 길이는 몇 미터인가? 여기 1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쉐클 랭스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 무엇이냐면요. 앵커 체인은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앵커 체인이 이렇게 수백 미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수백 미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 뭔가 뭐 균열이 갔다든지 휘어졌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수백 미터를 한꺼번에 교체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조각조각 해놓습니다. 조각조각 내놓고 요 하나를 모듈 형식으로 해놔서 여기서 똑 떼어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야 이 앵커 체인의 유지 보시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의 길이를 1년이라고 하고요. 이 1년의 길이는 27.5m가 됩니다. 예, 여기도 1년 원샷이라고도 하는데 27.5m.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페어리더의 주된 사용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생긴 것이 페어리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롤러가 네 부분에 전부 다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면서 선체 및 개선줄의 보호 및 조작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페어리더입니다. 여기 지나가는 개선줄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개선줄이 요런 데를 그냥 막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선체도 손상되잖아요. 선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 중 의장수 계산에 필요한 변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의장수 계산식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의 2분의 3승, 배수량의 2분의 3승 곱하기 2 곱하기 b 곱하기 h 더하기 0.1 곱하기 a 이렇게 되었다고 했고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형폭은 뭡니까? 배의 폭을 말하는 거죠. 배수량은 여기 있죠. 삼각형 선박의 배수량, 밀어낸 물의 부피. 그 다음에 배의 길이는 어디에 쓰느냐? 배의 길이는 요거 보시면 요 A 있죠. A. 이 A가 뭐냐면 선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측면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측면적을 계산할 때 배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의 길이도 필요하고요. 메타센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스톡리스 앵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게 스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앵커하고는 다른 방향, 앵커의 평면에 90도로 설치되어 있는 요걸 스톡이라고 했고 스톡리스 앵커에 대한 설명을 한번 골라보죠. 자, 앵커의 취급이 간단하다. 자, 스톡리스 앵커는 스톡이 없는 앵커잖아요. 앵커의 취급이 간단합니다. 다음 대형 앵커 제작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스톡이 없으니까 더 간단한 모양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 측면에서 스톡리스 앵커가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파지력이 스톡 앵커보다 크다. 자, 스톡 앵커가 파지력 면에서는 훨씬 좋다고 했어요.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파지력이 뭐죠? 예, 앵커를 땅에 박았을 때, 그때, 땅을 잡고 있는 힘, 그쵸? 땅을 잡고 있는 힘, 즉, 배가 딸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 힘은 스톡 앵커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중 볼라드는 어떤 장치에 해당하는가? 자, 여기 이렇게 팔자 형태로 무어링 라인을 묶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볼라드는 하역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통풍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배관 장치도 아니고요. 바로 계류 장치입니다. 자, 하역 윈치에서 플리트 각이 커지면 발생하는 현상은 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플리트 각이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플리트 각이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 윈치가 있죠. 윈치 드럼이죠. 윈치 드럼이 이렇게 있어서 이 윈치 드럼에 무어링 라인이 이렇게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치 드럼을 감았다 풀었다 하는 역할을 윈치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당연히 무어링 라인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어링 라인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무어링 라인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나온 무어링 라인은 어떤 특정한 곳을 통과합니다. 초크라든지 페어리드 같은 곳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감길 수 있고 여기도 감길 수 있고 이 드럼 어느 곳에도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무어링 라인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 윈치의 센터 정중앙 바라보는 이 선과 무어링 라인의 각도가 최대가 될 때 그것을 플리트 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플리트 각이 작은 것이 여러모로 이 윈치의 무어링 라인이 가지런하게 감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플리트 각이 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줄의 마모가 심해지게 됩니다. 예. 왜냐면 뭐 플리트 각이 예를 들어 좀 과장돼서 여기에 초크나 페어리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어링 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뭐 다른 곳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여기에 이렇게 감길 때 가지런히 감겨야 이게 잘 풀리는데 이런 식으로 무어링 라인이 좀 비스듬하게 감겨버리면 감기고 풀리는데 정말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줄의 마모가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대형선의 앵커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스톡이 없고 취급과 경납이 편리한 앵커는 답이 나와 있죠. 취급과 경납이 편리한 앵커인데 뭐가 없다습니까? 스톡이 없답니다. 그쵸? 그러니까 스톡이 없으니까 뭐예요? 스톡리스 앵커죠. 스톡이 없으니까 스톡리스 앵커. 이렇게 생긴 게 스톡리스 앵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격 하중이 6톤이고 권상 속도가 9m/min인 윈치의 유효 마력은 얼마인가? 자, 윈치의 유효 마력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W가 뭡니까? 들어 올려야 되는 하중, 정격 하중 6톤인데 단위는 킬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요. 6,000kg입니다. 곱하기 요 V는 속도죠. 권상 속도 9m/min. 요걸 얼마로 나눠주면 됩니까? 4,5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12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수위불의 주된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설명에 답을 하기 위해선 수위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수위불이 무엇이냐면요. 앵커가 있고 앵커 체인이 있는데 이 앵커 체인은 27.5m 단위로 끊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앵커 체인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 이렇게 2년, 이렇게 3년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앵커와 만나는 그 부분까지도 또 하나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앵커 체인이 이렇게 여러 개의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고리가 다 같은 고리가 아니에요. 이 고리가 이 하나 연의 1년의 끝에 고리가 있는가, 중간에 고리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 고리의 생김새와 그 쓰임새, 역할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면 스위블은 무엇이냐? 요 앵커 체인에 포함된 고리 중에 하나인데 요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앵커와 체인이 만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스위블이라는 고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회전할 수 있도록 생긴 것 같죠? 그쵸? 요 부분하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블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주된 역할은 회전하면서 닷줄의 꼬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 의장수 계산 시 고려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의장수 계산할 때 사용한 식은 이거라고 했죠. 그쵸? 그랬을 때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선박의 하기만재 배수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배수량.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선박의 폭입니다. B는 선박의 폭. 그 다음에 요 H는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선박을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수선면에서부터 맨 위까지의 높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선루 및 갑판실의 높이, 이런 갑판실, 이 선박의 갑판 상부에 있는 그런 구조물들, 선루 및 갑판실의 높이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장수 계산할 때 선박의 속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선박 계류 장치에 속하는 것은 보세요. 앵커, 볼러드, 윈드라스, 마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앵커는 무엇입니까? 앵커는 개선 장치에 속하는 것입니다. 앵커하고 앵커 체인은 그쵸? 그다음에 윈드라스는 뭐라고 했어요? 윈드라스는 앵커가 이렇게 생겼고 앵커 체인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앵커 체인을 감아 올려주는 그런 장치를 윈드라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개선에 관련된 거예요. 볼라드는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랬죠. 여기에 계류선을 이렇게 감아둘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이 마스트는 뭐냐면 선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박의 데크 위쪽에 고정되어 있는 위로 길쭉이 솟아오른 기둥, 그것을 마스트라고 합니다. 자, 앵커와 앵커 체인의 일반적인 결합 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자, 여기를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앵커가 여기 있죠. 그 다음 체인이 여기서부터 쭉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체인은 단위 길이씩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앵커 쪽에 붙어 있는 이 하나의 단위 길이 1년이라고 하는데 27.5m짜리 이 단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요. 우선 여기 앵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앵커하고 요 사슬 쪽, 요 체인 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하고 앵커 링이 있고요. 그 다음 앵커 셰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앵커 셰클은 체인들만 단순히 이렇게 고리들만 연결되어 있으면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끝부분, 단위 길이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열 수 있는 고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각 단위 체인들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셰클이라고 하는데 앵커 셰클은 앵커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앵커링 다음에 앵커 셰클이 있고요.
그 다음 엔드 링크라고 해서 단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블이 여기 존재하고요. 스위블. 그 다음에 enlarged 링크에서 확대 링크가 있고 그 다음 보통 링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nlarged 링크, 확대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엔 스위블이 필요 없이 엔드 링크, 단말 링크가 바로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캔터 샤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앵커 쪽만 보면 이렇게 이 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앵커의 시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고 읽어보시면 앵커는 진동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앵커는 낙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앵커는 끌림 힘에 강해야 되니까 견인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앵커에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굴곡 시험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진동 시험은 앵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입니다. 하기만재 배수량 27,000톤, 선박의 길이는 150m, 형폭은 23m, 하기만재 흘수선 상으로부터 그 폭이 형폭의 4분의 1보다 큰 선루까지의 높이가 12m, 하기만재 흘수선상의 선체 및 형폭의 4분의 1 이상 폭을 가지는 선루의 유효 측면적이 450제곱미터인 일반 화물선의 의장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쵸?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하기만재 배수량 27,000톤. 그것은 의장수를 계산하는데 맨 앞에 있는 텀, 요게 배수량이라고 그랬죠. 배수량, 하기만재 배수량. 그래서 여기에 27,000을 대입을 하고요. 27,000입니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 요 B는 뭡니까? 선박의 폭이죠. 형폭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23m라고 했죠. 23m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하기만재 흘수선 상으로부터 그 폭이 형폭의 4분의 1보다 큰 선루까지의 높이가 12m.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박을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요 위에 구조물이 있는데 선루입니다. 이걸 선루라고 합니다. 요 위에 구조물이 있는데 그 폭이 선루의 폭이 이 선박의 폭의 4분의 1보다 큰, 예를 들어 이 선박의 폭이 16m면 얘는 4m보다 커야 됩니다. 4m보다 큰 선루, 이 위에 있는 구조물, 여기까지의 높이입니다. 높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의 높이? 하기만재 흘수선 상으로부터의 높이. 그러니까 수선면이 이렇게 있으면 수선면으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 미터라고요? 이게 12m고요. 요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여기 있는 스몰 h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규칙을 실제로 보면은 좀 복잡하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이게 12m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기만재 흘수선상의 선체 및 형폭의 4분의 1m 이상 폭을 가지는 선루의, 자, 똑같은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유효 측면적이 450이라고 했습니다. 유효 측면적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선박을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구조물들이 이렇게 보이겠죠. 뭐 이런 선박의 구조물들이 있을 때, 자, 요 흘수선 위쪽에 있는 선체 옆면하고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이런 면적들, 이런 면적들의 총 합이 450m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5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넣고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답은 1479, 3번이 됩니다. 개선식 무어링 라인을 안벽의 어느 방향으로라도 유도하여 마찰이 가장 적게 되는 고정식 계류 장치는 이라고 했습니다. 개선식이라기보다는 계류선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계류선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해요. 요거는 초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초크라고 되어 있죠. 이런 초크라고 하는 건데
이 초크도 역시 이렇게 무어링 라인이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유도하고요. 페어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어리드는 롤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찰을 가장 적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페어리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톡 앵커와 비교하여 스톡리스 앵커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쵸? 그러니까 스톡 앵커의 특징을 보면 되겠죠. 파지력이 크다. 어때요? 스톡 앵커는 스톡이 있는 앵커라고 그랬죠. 이건 스톡이 없는 앵커보다 파지력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스톡 릭스 앵커는 스톡이 없기 때문에 취급이 편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형 선박에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닷줄이 잘 꼬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닷 구조의 명칭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 여기에 쉔크 있죠. 쉔크가 뭐냐면 닷의 요 기둥, 손잡이처럼 생긴 이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쉔크 있고요. 플루크라는 게 있습니다. 플루크는 어디 있습니까? 요 부분에 있죠. 예, 플루크는 요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요 부분을 플루크라고 합니다. 크라운은 어디예요? 요 닷 머리 부분, 여기를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체인 스토퍼는 요 닷에 붙어 있는 체인을 이렇게 선체 위까지 올라와서 이 체인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체인을 딱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체인 스토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두 개의 닷과 체인을 합한 무게가 40톤. 그러니까 여기에 무게 킬로그램 단위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4만 킬로그램이고요. 이것을 9m/min의 속도로 감아 올리기 위한 소요 동력은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4,500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자, 이거 계산하면 답은 얼마입니까? 80.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선박의 의장수에 의하여 그 숫자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의장수, 선박의 의장수를 계산한 다음에는 의장수 테이블이 주어진다고 했죠. 요거는 문제에 포함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종 성급이나 그런 곳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선박의 의장수를 계산을 하면 여기에 의장수에 해당하는 곳을 이렇게 딱 찾아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스펙 그대로 선박의 개선이나 계류 장치를 선정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보면 앵커와 앵커 체인, 그쵸? 앵커와 앵커 체인에 대한 각종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류용 로프, 계류선에 대한 스펙도 나와 있습니다. 비트에 대한 스펙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계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볼라드, 앵커, 캡스턴, 레싱. 자, 볼라드는 계류선을 묶어두는 장치, 앵커는 말 그대로 앵커 닷, 캡스턴은 앵커하고 앵커 체인을 끌어올리는 장치. 레싱은 무엇이냐면요, 레싱은 선박에 무엇인가를 고정시키는, 선박에 짐을 싣잖아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시키는 장치 중에 하나를 레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 중에 레싱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스톡리스 앵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스톡리스 앵커, 이쪽 앵커입니다. 스톡이 있는 앵커, 없는 앵커, 스톡리스 앵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취급과 경납이 간단합니다. 예. 그 다음 스톡 앵커보다 파지력이 작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앵커베드 설비가 필요 없고요. 앵커암을 좌우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양묘기의 유효 마력을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전격 하중,
곱하기 앵커를 감아 올리는 속도를 4,500으로 나눈 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볼라드, 페어리더, 무어링 파이프 등의 크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 볼라드는 무어링 라인을 묶어놓는 곳이죠. 페어리드는 무어링 라인이 지나가는 어떤 장비라고 그랬죠. 무어링 파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어링 라인이 지나가는 곳인데 이곳은 사용되는 로프의 크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설계가 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용되는 로프의 크기가 크면 더 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작으면 작은 걸 설정해야 되겠고 사실은 베이 길이하고 풍압의 영향하고 조류의 영향이 아예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배의 길이나 풍압의 영향이나 조류의 영향을 고려를 해서 로프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 로프의 크기가 결정이 되면 이 로프가 지나가는 장비들에 대한 크기를 결정한다. 그렇게 순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기사 문제 중에서 선박 의장 부분에 그 중에서도 계류 개선 장비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